질문해 보세요. 문제상에서. 몇 번? 8번이요. 8번이요? 여러분, 8번을 봤을 때 이게 거리하고 전하량 곱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주어진 조건은 NaF, NaCl, KCl을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흰색이 어디 갔냐? 쓱. 잘 보세요. NaF하고 NaCl을 먼저 비교하시면 얘는 볼 게 아니죠. 공통적인 거니까. 얘들은 다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전하량 곱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플루린 마이너스 이온이 염화 이온보다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의 결합력, 녹는 점은 얘가 높게 되는 겁니다. 전하량 곱은 똑같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이온 반지름이죠. 그럼 두 번째로 볼 게 NaCl과 KCl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들도 또 전하량 곱은 똑같거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이온 반지름을 볼 필요가 있죠. 얘는 아르곤을 따라가니까 이거 길겠죠. 그래서 녹는 점은 좀 가까운 얘가 높지 않겠느냐. 고로 NaF, NaCl, KCl이라는 녹는 점 비교값을 가질 수 있다. 거기서 제일 높은 거, 그 녹는 점이 거리, 양이온 사이 거리, 지금 보니까 나하고 가를 비교하면 나가 높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자. 800은 염화나트륨 녹는 점이야. 800도씨는. 알겠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어. 지금 가나 중에 나가 제일 뭐예요? 녹는 점이 높아요. 그러면 나가 당연히 가보다는 녹는 점이 높고, 가하고 다를 비교했더니 이온간 거리가 다가 멀어요. 그럼 가가 더 높아요.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 니은이 녹는 점이 제일 낮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를 KCl, 나를 NaF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NaCl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76보다 길다고 썼는데 짧아야죠. 그죠? 걔가 더 짧아야죠, NaF는.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801도씨보다 낮아야죠. 녹는 점이 높으면 결합력이 센 거니까. 답은 1번. 또 질문? 문질.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푸른 문제들이 다 뭐였나요 지금? 이온 결합력의 세기 측정이죠. 그리고 거기에 몇 문제가 이온 결정 비교하는 거, 그 다음 한두 문제가 전기분해 문제예요.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전기분해,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 세기 측 비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 NaX, NaY 그려놓고 찾는 거, 그거 꼭 나와요. 알겠죠? 그 이온 결정은 분자 결정, 공유 결정까지 배워야 거기서 한 문제가 출제될 거고. 알았니?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페이지 167쪽까지 숙제 중에 질문. 167쪽까지 숙제 중에 질문. 숙제를 펴봐요. 아는 사람 니킥 두 방. 네. 가볍게. 가볍게 안 했어요. 멋져요. 안 했어요? 이거 이것들이 손부터 자꾸 지랄. 이거요? 이거 뭐 이렇게 손이 괜히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예, 악수. 해왔어요? 그래 쉬어. 이거 다 악수 넣어.
넌 지난 시간에 못 왔으니까 당연히. 자, 손등으로. 야, 이씨, 한놈. 야, 방학이라고. 머리도 방학이냐? 응? 그게 그렇게 하이파이브 할 만한 일이요? 어? 숙제 안 하는 게 좋아? 서로? 와, 이 나쁜.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것들을? 질문이 했더니 질문도 없고. 야, 페이지 167쪽으로 와. 1번부터 4번만 풀어준다. 1번 먼저. 선생님이 물의 전기분의 수마산풀이라고 했지? A가 누굴 것 같아? 산. 그지? 왜? 플러스 극이니까. B는 누구야? 수소. 그래서 수마산풀이야. B가 수소, A가 산소. 수가 산조야. 수소는 가연성, 산소는 조연성. 수퍽산화기야. 수소는 퍽하고 연소를 해버리고 산소는 확 하고 타오른다. 수이산일이야. 수소는 부피가 2고 산소는 1이고 기억나니? 그래서 기억 A와 B의 모인 기체 수이산일이니까 1대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쇼? 기억 맞고요. B의 모인 기체는 수소가 답이겠죠. 혹시 에이 아니다. 숙제 해왔니? 완자. 완자요? 괜찮아. 여기서 숙제한 애가 한 명도 없어. 혹시 프린트 해왔니? 프린트 해온 사람? 괜찮아. 해온 놈이 병신이지. 와, 그럼 숙제 검사 해갖고 이제 돈 내는 거 어떠냐? 숙제 안 했을 때 10만원씩 내기로 하자. 한 달 용돈 얼마니? 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한 30파 쓸 수 있지? 3번은 버티겠다, 야, 그럼. 3주는. 미스터 편, 너 얼마 받아, 한 달에? 15만 원. 너 그럼 한 번밖에 못 하네. 너 한 달 놀겠다, 야. 대신 숙제를 해오면 10만 원을 주냐고? 그게 정상이야, 해오는 게. 디귿은 무조건 매번 나오는 답이니까 이해하지. 기억 디귿 정답이다. 2번. 지금 이온 사이 거리도 있지만 너네 가그룹하고 나그룹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 전하량의 곱이야. 가그룹은 이가이가고 나그룹은 일가이가란 말이야. 거리보다는 전하량의 곱이 우세하다. 니네들 이가이가는 대부분 몇에서 출발해? 앞에 숫자가 2000도시야. 2000도시. 알았니? 그 일가이가는 뭐 900, 800 요런 식이고. 그래서 기억, 이온의 전하량은 CaO가 SrO, 그러니까 산화칼슘이 산화스트론튬보다 높다? 똑같아, 얘들은. 전하량의 곱은. 기억은 틀렸고. CaO가 SrO보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야. 거리가 가까워서. 알았어요? 다음에 가에서 산화칼슘이 산화스트론보다 녹는 점이 높은 까닭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정답. 디귿. 가가 나보다 녹는 점이 높은 주된 까닭 전하량의 곱이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다. 우리가 계속 이 문제만 풀었단 말이야. 알았어? 다음 3번. 야, A, B, C 중에 이온 결합을 할 시에 반드시 필요한 건 누구다? B입니다. B가 금속이거든요. 이온 결합은 반드시 B가 금속 원소를 포함해야 돼. 고로 우리는 B가 플러스 1가라는 걸 알았고 A가 마이너스 1가고 C가 마이너스 1가라면 이들의 이온식은 무조건 금속 양이온부터 불러준다. BA 혹은 BC. 그러면 BA든 BC든 전하량 값은 똑같잖아. 이온 간 거리는 BA가 가깝지. 걔가 녹이온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기억, 녹는 점은 당연히 BA가 높아야 돼. 틀렸어. 니은, 이온 사이 거리는 BA가 짧아야죠. BA가. 이온 반전이 작으니까. 그 다음 디귿, BA를 구성하면 세트 1이잖아. 다 네온 따라가는 애들. 그치? 세트 1. 맞는 표현. 자, 4번.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뭘로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나왔죠. 뒷번에. 뒤쪽에. 자, 봅시다. NaX, NaY 이렇게 써 있는데 이온 사이 거리가 NaX가 가까워요. 우리는 X의 전하를 보면 17족 원소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NaX가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봤을 때 X가 주기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둘 다 NaX나 NaY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의 곱은 동일하기 때문에 NaX가 무조건 녹는 점이 높습니다. 가까워서. 자, 기억 NaX 지금 가는 누구 거예요? NaX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NaX X는 236보다 작다. 당연히 가깝겠죠. 여러분 236이라는 그 숫자는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부분. 알았어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부분이 바로 236이란 얘기예요. 다음 가에서 나트륨이온과 X- 이온 사이에 인력이 우세하죠. 그쪽이. 정확한 236 피코미터 이전, 그거보다 멀면 인력이 우세하고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한다. 꼭 배웠죠? 알고 계세요. 자, 1기압에서 녹는 점은 당연히 NaX가 높죠. NaY보다. 자, 페이지 168쪽. 오늘 시간에 해야 될 거. 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을 할 건데 당연히 금속결합은 마지막에.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 물론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배우기 위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과정이고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전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전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주고받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공유결합이 아니죠. 이온결합이죠. 대신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유는 왜 이온결합에서 전자를 주고받을까? 왜? 운동화 어떤 상표 좋아해요? 네? 운동화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요? 응, 뭐 어떤 브랜드 좋아해요? 나이키요. 운동화는 나이키죠. 경세 어떤 브랜드 좋아해, 넌? 나이키? 뭐 좋아해? 아, 좋아하는 거 되게 많구나. 어느 하나에 딱 꽂히지 않고. 얘들아, 그거 왜 좋아할까? 그거 신은 애가 부러웠던 거지. 맞아? 자식이. 신고 다니지 마. 야, 우리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다 같이 누가 움직인다고 그랬지? 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그 전자의 움직임은 왜 일어나느냐는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름으로 인한 전하가 형성되잖아. 양전하, 음전하. 그 결합력으로 정전기 인력으로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 한다면 얘들도 마찬가지야. 전자를 잃거나 얻지는 못해도 공유를 통해서 서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꿈꾸는 거야. 서로가. 이게 공유 결합이야. 그러니까 결국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유는 안정한 전자
배치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니네 안정한 전자 배치는 뭐뭐 있냐? 이거 누구야? 이. 어떤 원소야? 잘했어. 얘는 누굴까? 네. 얘는 누굴까? 아, 그죠? 헬륨, 네온, 아르곤이에요. 자, 금속들은요, 외곽의 전자가 한두 세 개뿐이잖아. 걔들은 잃어버리는 게 얘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게 편해. 근데 비금속은 네 개 이상이잖아. 누구 빼고? 누구 빼고? 수소 빼고. 수소가 하나잖아, 수소가. 수소 몇 개라고? 한 개잖아, 수소가 한 개. 어이씨, 손가락 안 봐. 수소가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수소는 또 다른 수소랑 만나면 헬륨을 할 수 있고,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를 수 있고, 나머지 적어도 14족 이상, 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 되는 비금속들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공유 결합을 할 때 수소가 엄청 많이 참견을 해요. 왜? 수소는 외곽의 전자가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잖아. 최각의 전자가. 그럼 수소 4개가 가서 결합을 하면 그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거든. 질소는 최각의 전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5개죠. 15족이니까. 걔 전자 몇 개 필요해요? 안정한 전자 배치 되기 위해서는. 3개 필요하죠? 그럼 수소를 몇 개 공유 결합하면 돼요? 3개. 이게 공유 원자가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원자가 전자랑 달라요. 질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죠? 5죠. 그런데 공유 결합하기 위해 참여하는 전자는 3개. 이게 공유 원자가예요. 탄소는 그럼 얼마겠어요? 공유 원자가가. 얼마겠어요? 예, 4개겠죠. 산소는 몇 개겠습니까? 2개겠죠. 2개만 필요하니까 플루린은요? 1개겠죠. 아르곤은요? 없죠. 필요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공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결합에 친다면 모든 원소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공유를 한다. 오늘은 그 전자쌍의 배치를 보호 원자 모형으로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보호 원자 모형에서 원은 뭐를 뜻한다? 원. 점은 중심 핵을 뜻하고요. 이 원은 뭐를 뜻한다? 전자 껍질이죠. 이게 원이 하나 있으면 몇 주기 원소다? 1주기다. 원이 2개 있으면 2주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1주기 1족. 수소예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1주기 1족. 둘이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거. 이거를 우리는 공유 결합. 그리고 요 하나를 뭐라 부른다?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얘는 분자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H2 이렇게. 이게 공유 결합입니다. 이해 갔어요? 참고로 이 결합은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이걸 뭐라 부른다?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얘는 뭐라 부르고요? 분자식이라고 부르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유결합은 있잖아. 얘가 대표적으로 나올 거야, 시험에. 일단 얘 몇 주기냐? 2주기. 몇 쪽? 봐, 읽어봐. 몇 쪽? 다시. 2주기 몇 쪽?
14죠. 누구냐? 탄소. 몇 번이냐? 안에가 두 개가 확 차잖아. 몇 번이냐고, 원자번호. 얘 때린다. 대답 안 하면 얘 때릴 거야. 도와주는 애가 한 명도 없네. 아, 이럴 수가. 얘 때린다. 아, 맞아도 돼, 넌. 야, 얘 몇 번이야? 그래. 아는데 말 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아, 같이 해야지, 수업은. 나 혼자 하면 어떡해. 이주기지? 몇 쪽이야? 15쪽이잖아. 7번 누구야? 제이소.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주는 애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애들이야. 얘는 16쪽 8번 산소지. 자, 17쪽. 그래서 얘는 9번 플로린인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수로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 얘들을 이 원자 모형의 홀전자라고 그래. 제가 쌍만 이루면 공유결합이 끝나는 거지. 자, 이런 수소가 노란색 수소가 여기 몇 개 가서 결합하겠어?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이걸 원자과, 공유 원자과라고 그런다. 공유 원자과. 공유 결합을 가능한 숫자.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H2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분자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잘 보세요. 중심 원자를 아셔야 돼요. 아래 첨자가 적은 애가 중심 원자다. 그래서 누구? 산소. 그러면 얘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좀 이쁘게 대칭적으로 그리려면 이게 바로 산소가 갖고 있는 누구야? 최각의 전자거든. 여기에 누구를 결합시키는 거야. 이렇게. 수소를 결합시키면 이렇게 되더라. 놓으면 이 껍질에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총 8개가 있는 거고 이 껍질에 수소 입장에서는 2개가 있게 되는 꼴이 되는 거지, 전자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 원자 모형을 보고 이렇게 볼 줄 알면 돼.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이냐? 공유 전자쌍의 숫자는 수소 숫자야. 이거 왜 그러냐면 수소는 공유 결합을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몇 쌍?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어요? 비공유는 가장 바깥에, 수소는 이미 없고요. 여기 몇 쌍 있어요? 2쌍. 그래서 산소가 공유 2쌍에 비공유 2쌍에서 4쌍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다. 이게 간스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는 공유전자 한 쌍이 있는 걸 단일결합이라 하거든. 그럼 이중결합은 뭘까? 자, 우리 산소를 요렇게 만들어 보자. O2. 그러면 왼쪽에 산소를 그릴 거고 오른쪽에 산소를 또 그린다면 각자가 비공유는 몇 쌍씩 갖고 있어? 2쌍씩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거나 서로 공유를 해서 8개, 4쌍의 전자성을 가지려면 산소, 이쪽에 있는 애, 이쪽에 있는 애, 이렇게 이중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질문. 여기 공유전자 몇 쌍 있어? 레오나! 108 계단에서 안 넘어진 걸 다행으로 알아. 그지? 야, 이 공유전자 몇 쌍 있어? 공유전자 쌍. 2쌍 있고, 비공유 몇 쌍 있어? 4쌍 있다고 하는 거지? 보여?
보여? 쉬는 시간에 죽었다. 5분 동안 얘를 때린다, 내가. 얘들아, 얘 공유전자 몇 쌍이 있냐? 얘 몇 쌍이 있냐? 공통점을 찾아봐라. 일단 산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 이게 끝이다. 알았냐? 그러면 이건 어떻겠냐? 자, 요게 가운데 원소의 공유전자에 참여한 전자쌍이고, 이것이 양쪽에 있는 물질의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이야. 이 분자 내에 공유전자쌍 몇 쌍 보여? 그 잘했어. 비공유전자쌍 몇 쌍 보여? 네 쌍.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 안 보여요. 보여? 얘 공유전자 몇 쌍 있었어? 2쌍. 여기도 2쌍. 이게 누구라고? 산소였지. 그래서 이거 산소 양쪽이. 가운데 있는 누굴까? 얘란 말이야. 탄소. 그래서 얘 누구의 구조식이야? CO2. 이산화탄소. 알았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렇게 4개의 홀전자가 있다면 4번의 공유결합이 가능한 거야. 알았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2단원에 가서 구조식 배울 때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요렇게 구조식을 본다. 하나만 더 보자. 똑같이 중심원자가 탄소거들랑? 근데 왼쪽에 얘가 온 거지. 왼쪽에 얘가 온 거야. 이거 누구냐면, 이게 누구냐? 2주기 몇 조 원소야? 17조 원소지. 플로린이야, 이거 플로린.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는 얘랑 공유결합 한번 하고, 맞지? 이제 몇 개 남았어, 전자? 3개 남았잖아. 여기서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3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는 누구다? 질소거든, 질소. 그래서 질소가 이쪽에 이렇게 오는 거야, 질소가. 이런 식으로. 근데 질소는 이렇게 공유결합에 3개가 참여하고 나서 누가 남아? 비공유가 남는다고.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가 남아요. 자, 이 분자가 누구냐? FCn이라는 물질이야. 이 안에는 공유전자가 몇 쌍 있어? 4쌍 있고, 보여? 비공유 몇 쌍 있냐? 4쌍 있는 거야. 이해 갔어? 자, 요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 3중결합. 요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 2중결합. 이런 건 단일결합. 그래서 다중결합은 3중이 최대다. 더 이상 있지도 않아. 알겠냐? 자, 거기 169쪽에 그 밑에 중간에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이지? 이거 이온결합이랑 똑같거든? 무슨 얘기야? 어떤 두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취할 땐 가장 이상적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 같은 경우거든. 수소도 마찬가지로 봐라. 여기 핵간거리라고 그래. 핵간거리 얘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새로 죽은 에너지 준위로서 단순하게 무슨 역할만 갖고 있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이 역할만 갖고 있어. 그러면 요게 얼마인가 봤다는 거죠. 요게 핵간거리가 0. 요렇게. 그 다음에 요때 에너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요 정도로.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지점이 가장 안정한 지점이겠다. 그러면 얘로부터 멀면 무슨 역이 우세?
야, 둘이 사귀는데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어, 보기 싫어? 사귀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너 상상해봐. 군대 가서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쵸? 지금 군대 안 갔잖아요. 엄마는 어때? 연락 싸우지, 그치? 가까이 있으면 반발,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 거리가 멀면 인력이 우세,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이온결합과 똑같아. 그럼 요 거리는 뭐냐고요? 이상적 핵간거리 0.074. 질문. 그럼 여기서 얘가 형성이 되거든. 이때가 이런 모습이거든. 이런 모습.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라고 얘들아? 요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가 0.074지. 수소 원자 반지름 얼마니? 이렇게 쓰는 거야. 0.037. 단일 결합이어야 되고 핵간거리의 반, 이걸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했잖아. 앞에서.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도 괜찮아. 다 이해해. 숙제도 안 해왔는데 뭐, 그지? 뭘 바래도. 밑에 그 얘기 써놨어. 그리고 이 436은 뭐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이제 이게 에너지 준일 때 이런 거, 요 정도의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다면, 여기 두 개가 있다면, 여기 뭐, 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의 수소가 있는 거지. 이때 여기까지 오면서 에너지가 얼마? 이만큼이 방출된다, 이런 얘기지. 요게 이 얘기야. 그럼 요것이 결합 에너지라면, 요건 또 무슨 에너지냐? 끊어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리 에너지거든? 해리 에너지나 결합 에너지나 같이 취급해. 뭐, 니들은 지금 생각 안 해도 되고. 야, 요렇게 따지면 니네 단일 결합이 가깝겠냐? 이중 결합이 가깝겠냐? 느낌상? 아니, 이중 결합이 세겠니? 단일 결합이 세겠니? 그럼 가깝단 얘기야. 그럼 삼중 결합이 세겠니? 이중 결합이 세겠니? 삼중, 그 얘기야. 거리는 걔가 더 가깝다는 얘기고. 자, 공유결합 물질로 두 개의 결정이 보인다. 보세요. 공유결합의 물질이라는 게 있어. 공유결합 물질.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왜 공유결합은 물질이 두 개냐? 이온결합은 하나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얘들아, 공유결합을 했는데 독립적이야. 그럼 뭐라고 부르지? 공유결합을 했는데 독립적이야. 누구라고 그러냐고. 두자인데 아보가드로가 얘기했는데 누구라고? 분자. 그래서 그 분자가 이루는 결정을 분자결정이라고 그래. 물론 얘들의 힘은 분자가 인력이지. 약해. 그런데 공유결정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독립적이지 못한 거지. 공유결합은 똑같이 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무슨 적으로 존재해? 연속적.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랬지? 덩어리. 알았어? 덩어리를 연속적 존재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유결정은 힘이 그냥 공유결합이다. 얘는 화학결합이고 얘는 물리변화야. 얘는 분자가 인력은 점선이라. 얘가 훨씬 세지요. 알았어? 얘로서 누가 있냐? 얘 누구냐? 다이아몬드. 얘는 누구냐? 흑연. 그 다음에가 얘가 있거든. 규산염. 이거 니들 통과 시간에 배웠지. SiO2. 그지? 뭐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뭐 이거 배웠잖아. 판상 구조 이런 거. 그러면 이 분자 결정은 누구냐? 얘로서 니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베스킨 라빈 31. 먹어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았어요? 숙제 안 하고 그러면 못 먹어요. 녹지 말라고 얘 넣어주죠?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아이오딘.
얘들이 모두 승화성 물질이에요. 고체 아니면 기체죠. 막가파 애들이야. 액체는 없어, 얘들한테. 알겠냐? 이런 것들이 분자결정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냐? 고체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다. 누구만 예외? 흑연만 예외.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자. 흑연은 고체일 때 전도성이 있어. 액체일 때 있을까 없을까? 고체일 때 있어. 액체일 때? 액체일 때? 액체일 때? 액체일 때? 야, 고체일 때 있는데 액체일 때 웃겠냐고. 맞지? 끝났어. 야, 흑연은 탄산구조야. 원래 탄소가 선이 몇 개 나오냐? 4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들 흑연은 이렇게 몇 개 나오니 보니까 각각 3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가 나오네?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알았어? 그래서 전도성이 있게 된다. 물에 잘 녹냐고? 잘 안 녹아요. 대부분이. 분자들이 잘 안 녹고요. 공유결정도 잘 안 녹고. 근데 물에 잘 녹는 분자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야, 분자결정, 공유결정 녹는 점이 누가 높을까? 누가 더 셀 것 같아? 얘가 더 세? 녹는 점이 얘가 훨씬 높아. 둘 다 고체, 액체, 탄소 제외. 고체, 액체일 때 모두 전도성이 없어. 전기전도성이. 알았냐?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끓는 점 누가 높다고? 얘가 높아. 얘는 공유결정이라고도 하지만 원자결정이라고 그래. 잘 봐. 분자결정은 입자가 누구냐? 분자야. 공유결정은 입자가 누군데? 원자야. 분자결정은 힘이 뭔데? 분자 간 인력이야. 공유결정은 원자 간 공유결합력. 말부터 얘가 훨씬 센 거다. 알았어요? 자, 172쪽 펴보세요. 여러분. 금속결합 있죠? 이 금속결합은 여러분 원소로 존재합니다. 대문자가 하나라고요. 대문자가 하나. 그래서 화학식 형태가 이렇게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리튬, 구리, 칼륨, 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금속입니다. 금속은 힘이 뭐냐? 중심에 양이온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도 양이온 없는데 무슨 양이온이에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금속은 최외곽의 전자가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걸 무슨 전자라고 그래요?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중심 양이온과 최외곽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래서 얘들도 1족, 2족 있으면 2족이 세. 이가 플러스니까 걔들은. 자유전자가 2개나 될 거 아니야. 같은 1족이라면 뚱뚱할수록 셀까, 홀쭉할수록 셀까? 얘 좀 도와줘. 전기적 인력이 뭔데?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인데 전하량의 곱이 똑같다면 거리가 어떨수록 센 거야?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홀쭉한 놈이 셀까 뚱뚱한 놈이 셀까? 아, 당연한 거지. 흐뭇한 미소만 짓지 말고 이씨. 그래서
녹는 점을 보잖아. 1족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2족이 세고요. 당연히 13족이 더 세겠죠.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어떨수록 세다? 작을수록. 알았습니까? 녹는 점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떠냐? 첫 번째, 녹는 점,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화학 결합이니까. 그 분자 결정보다 높아요. 그러나 정확한 건 열과 전기를 흐르는 힘, 이게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 열과 전기를 전도하는 주요 매체가 누굴까? 바로 자유전자다. 누구다? 그렇죠. 착실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열과 전기 전세 상당히 좋아요. 두 번째, 빛을 쪼이면 고유한 광택이 있어요. 금을 봐도 금빛이 나죠? 은을 보면 무슨 빛 나요? 은빛 나죠? 구리를 보면 무슨 빛 나요? 구릿빛 나죠? 고유한 광택이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유전자. 맞아요.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자유전자만 얘기할 거야. 자유전자가 산란하거든, 빛을. 세 번째요. 외력을 가하잖아요. 퍼지는 무슨 성? 전성. 쭉 늘어나는 무슨 성? 연성. 이걸 뽑힘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퍼지는 건 금속 내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죽는다. 그렇지. 여기서 잠시 금속 결합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내신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중심 양이온인 거야.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몇 족이다? 1족인 거예요. 양이온이 하나씩 있는데 전자도 한 개다. 이거 1족인 거야. 그럼 2족은 전자 4개 그리겠죠. 2개 있으면. 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어요. 전기장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전기장, 자기장, 자유전자는 이동을 한다. 하지만 중심 양이온은 어떻다? 제자리. 명심하세요. 중심 양이온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유전자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중심 양이온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외력을 가하였을 때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면서 중심 양이온 간의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두 번째, 상태 변화요. 다시 말해서 불에 의해서 용융되었을 때
재련소, 제철소 이런 데서 쇳물 있잖아, 쇳물. 쇠, 녹인 거. 이러면 이온이 약간 벌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72쪽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잘 보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질, 먼저 금속 결정. 입자가 누구다? 중심 양이온과 누구예요? 자유전자. 딴 거 모르겠어요. 녹는점 끓는점 두 번째로 놉니다. 뭐냐? 전기 전도성을 봐라. 그것도 어때? 고체 때하고 액체 때하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 금속 결정은. 그럼 이온 결정은 뭐냐? 입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입니다. 얘들은 이렇죠. 다시 공유 결정 어떠냐? 입자는 원자죠. 분자 결정 어떠냐? 입자는 분자죠. 그렇다면요, 이들의 힘은 뭘까요? 힘, 얘와 얘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이요. 얘들은 얘와 얘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이요. 얘는 얘 사이에 뭐? 공유 결합이요. 얘 사이에 뭐? 분자 간 인력이요. 이 네 개의 결정을 어떻게 하자? 분리하는 순서. 잘 봅니다. 금속 결정,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자, 여기서 탄소는 제외. 먼저 전기 전도성이 고체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체, 액체, 이것만 합시다. 샥샥샥. 고체, 전기, 전도성 있다 그러면서 빠져나갑니다. 누구야? 금속 결정이야. 됐죠?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요? 이온 결정하고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만 남아요. 얘들은 없으니까. 다음에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있다라고 하면 이온 결정이 빠져나가요. 나머지 남은 거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남았죠.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 없으니까 끓는 점 높다. 매우 높다. 높다도 아니라 매우 높다. 그러면 공유 결정이고요. 매우 낮은 애가 분자 결정인 거야. 분자 결정. 이렇게 얘들을 구분한다. 이게 페이지 173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페이지 174쪽으로 넘어와 봐요. 거기 1번 보이죠? 이게 금속 결정의 모형이거든. 조심할 건 작은 점 가를 음이온으로 착각하지 마요. 걔 자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음이온으로 착각하면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는 건 맞추는데
그 양이온이 자꾸 음극으로 간다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지. 알겠어요? 금속 모형에서는 양이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175쪽. 화학결합 모형의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화학 반응식이 쭉 써 있지만서도 우리는 보원자 모형이라도 되가로를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이에요. 특히 C 보여요? C는 세트 1이라는 증거예요. 10번 네온을 따라가고 있잖아. 당연히 D도 세트 1인 거예요. 그럼 C는 무조건 3주기, D는 무조건 2주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왼쪽 그림에 A가 수소지 않습니까? 그 수소하고 B가 공유 결합을 했는데, 잘 봐요. 그 수소가 누구랑 결합을, 또 공유 결합을, D랑 공유 결합을 했는데 2개씩 결합해요. A가 2개, 무조건 2주기 산소란 얘기입니다. 채우라, 알겠지? 그래. 정신, 여름방학이라고 그냥 계속 쳐자고, 쳐먹고, 쳐놀고, 쓰리쳐. 이러지 맙시다. 공부합시다. 그래서 D가 산소예요. D가 산소라는 걸 알아서 마이너스 2가구나. 그렇다면 C는 마그네슘이다, 이거. 2가 플러스. 추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뭐 자료 2번에 있는 그 그래프적 해석은 수소 분자 걸랑? 그러면 일단 74 피코미터라고 했잖아요. 피코미터.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고 436이라는 세로축은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 그때가 가장 이상적 공유 결합 길이입니다. 핵간거리. 알겠어요? 그래서 2번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 436 kJ/몰이라고 쓰시면 되고, 결합 길이 74 피코미터. 혹시나 원자 반지는 얼마니? 그러면 37 피코미터. 2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자, 페이지 176쪽에 자료 4번. 이거 여지없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요 4개의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 요대로예요. 칠판에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 전기 전도성으로 먼저 구분해. 고체 때 전도성 있는 거 누구야? C죠. 그 금속 결정이야. 그 다음, 고체 때는 없지만 액체 때 있는 A가 이온 결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B하고 D잖아? 둘 중에 하나가 공유 결정이고 둘 중에 하나가 분자 결정일 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누구냐? D죠. 걔가 공유 결정. B가 분자 결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쓸쓸하군. 야, 181쪽 와봐. 181쪽에 04번 봐봐. A 누구라고? 금속이라고. 있음 써있잖아. B 누구라고?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근데 녹는 점 읽어봐. 몇 도씨? 800. 얘 외우라 했지 아까. 얘 누구야? 소금. 그렇지. 염화나트륨이야.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린다고. 그럼 C는 온도가 3000 몇 도씨가 아니잖아. 1000 몇 도씨가 아니잖아. 이거 분자 결정이라고.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숙제도 되게 많아요. 뒤에 넘겨보세요. 마무리 문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빠져서 페이지 191쪽까지. 숙제에다가 제가 준 프린트. 자기 다음 주에 휴가 간다. 손들어. 진짜? 어디로? 꼭 전화해. 우리 글로 간다. 모두 그쪽 가서 갈 거야. 우후.